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보약을 먹어서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사는지입니다. 오늘은 장수하는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내 삶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내일 아침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소화하느라 지치지 않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하며 속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식사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눕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불편해집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대체로 조금 아쉽다 싶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몸을 괴롭히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밥을 다 먹기 전에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입이 아쉬운 건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과식은 혈당, 위장, 수면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대단한 비법보다 조금 덜 먹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식단의 중심은 식물성 음식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물성 위주의 식단입니다. 장수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을 보면 식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과일, 해조류 같은 음식이 식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가공육, 튀김, 설탕이 많은 음식은 매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단백질을 삼겹살, 햄, 소시지 같은 음식으로만 채우기보다 생선, 두부, 달걀, 콩, 닭고기, 견과류처럼 몸에 부담이 덜한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합니다. 나물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콩이나 두부 반찬, 생선 조금, 잡곡밥이나 보리밥. 이런 식사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기본 식사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 음식보다 10년, 20년 반복되는 식습관이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수 식단은 비싸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올려보세요.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두부나 달걀, 생선을 곁들여 보세요. 국은 짜지 않게 드시고 김치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제된 음식은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많이 먹고 빵이나 면을 자주 먹고 달콤한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면 몸은 계속 혈당의 오르내림을 겪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곧 피곤하고 졸리고 허기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건강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흰쌀밥만 먹기보다 보리, 귀리, 현미, 콩 등을 섞어 먹고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는 식사 순서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부터 크게 한 숟가락 먹는 대신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먹는 겁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식후 졸림, 과식, 군것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대체로 물을 자주 마시고 달지 않은 차를 즐기며 단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지 않습니다. 다만 물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갈증을 오래 참지 말고 하루 중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매일 움직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운동을 시간 내서 하는 특별한 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걷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계단을 오르고, 밭이나 화분을 돌보고,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닙니다. 즉, 하루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몸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해집니다. 균형 감각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운동보다 매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걸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나는 운동을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까지 바꿔줍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고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 건강의 핵심 중 하나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고 병을 앓고 난 뒤
회복하는 힘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노년기 독립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르는 힘, 화장실에 혼자 가는 힘, 넘어졌을 때 버티는 힘이 모두 하체 근육과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발 뒤꿈치 들기, 가벼운 스쿼트, 수건이나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힘을 쓰고 매일 조금씩 근육을 지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입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습관 중 의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 관리입니다. 이를 잘 닦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습관입니다. 입 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만이 아닙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먹는 음식이 제한됩니다. 고기나 채소를 잘 씹지 못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도 약해지고 영양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과 염증은 전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입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씹는 힘입니다. 잘 씹을 수 있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고, 근육을 지켜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양치도 중요하지만 치아 사이 음식물은 칫솔만으로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입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걱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장수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도 그 감정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루 종일 곱씹지 않으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 건강입니다.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으면 잠도 얕아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혈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화분을 돌보거나 친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통로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몸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오늘부터 마음이 복잡할 때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장수는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웁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글을 쓰고 노래를 배우고 책을 읽고 뉴스를 보며 세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뇌를 깨우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말하기보다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깊이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좋은 글귀 하나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종교 모임, 동호회, 지역 공동체처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있어도 완전히 고립되어 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지고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밖에 나갈 이유가 사라지면 몸도 마음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꼭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 편히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가끔 차 한잔 나눌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관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가족에게 서운함보다 고마움을 한마디 전하기, 동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 이런 작은 행동이 삶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너무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이 하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줘야지. 손주에게 반찬을 보내야지. 동네 모임에 나가야지. 오늘은 산책을 해야지. 내가 맡은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사라진 느낌,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고, 작은 일을 맡을 수 있고, 가족과 이웃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완전히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그 역할이 꼭 돈을 버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 정리, 반찬 만들기, 동네 산책 모임, 봉사활동, 글쓰기, 텃밭 가꾸기, 기도 모임, 취미 활동도 모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루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소중히 여깁니다.
수면은 노년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몸의 회복이 잘 되고 기분이 안정되고 기억력과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잠을 자주 설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입맛이 흔들리고 짜증이 늘고 혈압과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대체로 생활 리듬이 일정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몸의 생체 리듬이 다시 맞춰지고 밤에 잠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조금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만 지쳐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카페인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낮에 햇빛을 보고 가볍게 걷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 건강의 시작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조심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 폐, 심장,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몸의 회복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의 해로움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술은 적게 마실수록 건강에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조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술과 약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몸을 해치는 습관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금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자주 드신다면 마시는 횟수와 양을 먼저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면 습관이 보입니다. 습관이 보여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적게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고 정제된 음식을 줄이고 매일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고 입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잠을 잘 자고 담배와 술을 조심하는 것.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바로 균형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굶지도 않고 폭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지도 않고 몸을 무리하게 혹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완전히 고립되지도 않습니다. 걱정을 외면하지도 않고 걱정에 잡아먹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건강한 장수란 무언가 하나를 극단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장수 습관 7가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식사는 배부르기 전에 멈춰보세요. 둘째, 매 끼니 채소 반찬을 한 가지 이상 챙겨보세요. 셋째, 밥을 먹을 때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드셔보세요. 넷째,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다섯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여섯째,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일곱째, 잠들기 전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이 7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품위 있게, 외롭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걷는 몇 걸음,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잠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을 조금 덜 먹기, 10분 걷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친구에게 안부 묻기, 잠을 조금 일찍 자기. 작은 습관이 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